녹화 시작. 자, 이제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유형 17 첫 번째 페이지인데, 그냥 프린트 드린 거의 첫 번째 페이지인데, 예전에 했었어요. 했었던 거지만, 중요도에 비해서 우리가 시간 할애를 많이 못해서, 그리고 그때 또 한참 약간 느낌상 바쁜 느낌이었는지 여기를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한 번 더 해도 전혀 손해가 아닌 아주 중요한 파트, 챕터입니다. 특히 이거 느낌이 미적분에서도 나올 거예요. 초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는 거를 좀 볼게요. 자, 324번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y는 t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대요. ft.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를 우리가 함수값으로 갖는 변수가 t인 함수가 됐어요. 그럼 이 값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가능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해요. 이런 걸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어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마이너스 개다 이런 건 없죠. 그냥 없으면 없고 있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자연수 또는 0.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음이 아닌 정수가 된다. 이렇게 되고 이걸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친구를 먼저 그려볼게요. 왜냐면 t가 변수니까 변하는 친구를 먼저 그리지 않아요. 일단은 세팅이 되어 있는 이 친구를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0 넣었을 때 값이니까 x축이 있겠군요. 여기 0 넣었을 때 값이니까 여기가 1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될까요? 이해되죠? 이해되는 걸 넘어서서 혹시 기억이 나나요? 했던 기억이? 네. 좋아요. 안 나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또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난로요? 네. 여기로 오시면 따뜻해요. 여기 너무 따뜻해요. 여기 지금 장난 아니다. 여기. 네. 어쨌든 자 이렇게 됐죠. 이제 뭘 그릴 거냐? 아직 안 끝났어요. 누굴 그렸냐면 우리 지금 얘를 그렸잖아요. 그죠? y는 t를 그려볼게요. y는 t. 잘 봐주세요. y는 t. y는 t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교점이 지금 몇 개죠? 하나. 아니, 저기 위에 두 개.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FT가 뭐냐를 두 가지를 할 건데, 두 가지. 꼭, 이거 그때도 이렇게 연습시켰는데, 두 가지를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봐주셔야 돼요. 봐주셔야 돼요. 이건 진짜 많이 나오는 거라서, FT에 대해서 첫 번째, FT를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함수식을 완성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안 만나면 아예 안 만날 수 있고, 교점이 한 개일 수 있는지는 대충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귀납적으로 직접 그려보면 교점이 한 개인 상황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한 개를 건너뛰고 두 개일 수 있나 봤더니 두 개일 수 있죠. 이렇게 세 개일 수 있는지 봤더니 세 개일 수 있어요. 여기 딱 걸리면 하나 둘 셋 해서 세 개가 가능해요. 네 개일 수도 있나 봤더니 네 개일 수도 있어요. 여기 다랑 해서 네 개도 가능하죠. 다섯 개일 수는 보니까 없다를 누가 판단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려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 뭘 써야 되죠? 당연히 t의 범위. 그럼 0이라는 얘기는 이게 아예 안 만나려면 0보다 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t가 0보다 작다면 t가 이 0이라는 높이보다 우리는 y는 t를 걸 건데 이 t가 높이에요. 높이가 0, x보다 밑에가 아무리 그려봤자 교점은 안 나오겠죠. 이 부분하고 교점은 나올 수가 없어요. 두 개일 때는 언제냐 그러면 두 개일 때는 일단 당장 0일 때가 교점이 하나 둘 그래서 t가 0이다 와. 그리고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이 1이라는 높이보다 높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y는 t를 이렇게 긋게 되면 교점이 두 개씩 나와요. 그죠? 그래서 t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연쇄적으로 나오겠죠? t가 1일 때는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 마지막 4개일 때는 언제냐? t가 0하고 1 사이일 때다. 이렇게 인지가 될까요? 인지가 될까요? 이해될까요?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 때문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까지 요구할 거냐면 혹시 뭐까지 요구할지 아시나요? 그때도 딱 요거까지 우리가 하자고 했어요. 맞아요. 이거를 그려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문제 푸는 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날 진짜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개수를 함수값으로 치역으로 갖는 함수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개수를 판단하려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안 그리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래. 그린 다음에 그것을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0보다 작을 때는 0, 0일 때는 2, 그리고 1보다 클 때, 1일 때는 3, 1보다 클 때는 다시 2, 0하고 1 사이에서는 4,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FT 그래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가 이제 진행되면 될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라, 개수가.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볼게요. F1이 3이냐라고 물어봤어요. F1 되려면 3 맞아요. F1은 3 맞습니다. 1 자극한이 4냐? 여기 볼게요. 1 자극한 여기가 1인데 좌측에서부터 그래프 따라서 오면 4죠. 4라는 높이니까 4가 맞아요. 1하고 마이너스에서 불연속점은 몇 개냐? 볼게요. 불연속. 여기 너무 불연속, 여기도 불연속이에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불연속이 하나, 둘, 셋이 아니에요. 불연속인 것을 우리가 x값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x가 0일 때 불연속,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불연속.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두 군데서 불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도? 맞아요. 리을은 없어요. 문제 없는데 문제 만들었어요. 풀어볼게요. 만약에 FT와 GT를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근데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gx라고 하고 GT도 마찬가지로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t에 대한 함수가 될 거예요. 이랬을 때 둘이 곱해서 연속이려면 gx가 어떻게 돼야 되죠? 연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요거를 이제 요거 끝나면 요거 지우고 나서는 연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을 이용을 할 건데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서 여기서 그냥 퉁칠 거예요. 이분에서 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지금 그렸던 이 FT가 너무나 두 군데서 불연속이죠. 0하고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불연속인데 얘랑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불연속인 0인과 1이라는 곳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수습을 해준 거예요. 저 친구가 불연속인데 우리가 곱해져서 연속이 됐다는 얘기는 GT가 어때야 돼요? 0에서 얘가 0이 돼줘야 돼요. 1에서 얘가 0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GX는 X를 인수로 갖고 X-1을 인수로 갖다가 바로 나와야 돼요. G3을 구하시오. G3은 3 곱하기 2, 6.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까 열심히 했던 사이값 정리보다 한 대충 따져보면 한 80배 정도 많이 나올 내용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을 다시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공부하기 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내용을 꼭 좀 하고 싶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복합적인 문제인데 324번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 자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를 그리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익숙해진 사람은 설령 리을이 있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이 그래프만 그려볼게요. 다시. 자, 이쪽 여기부터 안 가고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교점의 개수가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0에서 불연속이고 1에서 불연속이니까 바로 알아요. 그럼 리을을 물어보면 얘가 0에서 1에서 불연속이니까 걔가 거기서 0 넣었을 때 0 되고 1 넣었을 때 0 되가 인수를 가지면 되겠다 하고 끝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불연속인지 아느냐? 개수 문제는 언제 불연속이냐면 이 얘기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해요. 개수가 바뀌는 순간 불연속이에요. 개수 문제는. 한 개에서 연속적으로 두 개가 될 수도 있잖아. 그 말이 일단 틀렸어요. 한 개에서 두가 되는 건 그래프로 봐서 알지만 한 개에서 두 개는 이렇게 돼. 똑! 이렇게 돼요. 이게 1이고 이게 2라는 높이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든 이렇게 어쨌든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개수 문제는 개수가 바뀌는 순간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껐을 때 이 그래프를 주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때 교점이 두 개가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없다가 두 개가 됐죠. 이미 여기서 불연속이에요. 자극한과 함수값이 다른 불연속이에요. 우극한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약간만 올려도 교점이 4개, 따랑 4개가 되니까 0에서 불연속이구나. 올라가다가 또 이제 이슈가 생기는 교점이 추가적으로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겠죠. 여기라는 건 높이가 1이니까 1에서도 불연속이에요. 이해될까요? 안 그리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점의 개수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 그려야 되는 문제가 존재해요.
꽤 어려운 문제 중에 우린 그것까지 할 거기 때문에 언제진 모르겠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할 날이 진짜 임박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와 함께 이렇게 잠겠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지나갔어요. 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바로, 그래요? 325번 해볼게요. 해봅시다. 네? 뭐라고요? 다음에 또 넘어질 것 같으면 얘기 미리 좀 해주세요. 저 카메라로 좀 찍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지금 행동이 객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찍어서 영상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악플에 시달리면서 아랍어로 써 있고 막 독일어로 써 있고 일본어로 써 있고 그건 아닌데 원래 악플들은 심하게 그러니까. (325번) 해주세요.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내신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325도. 네?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요? 인수분해를 왜 하려고 하죠? 왜 하려고 하죠? 인수분해 하나요? 저는 안 풀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린다고요? 지금 저거 집합이에요, 집합? 집합? 집합이다. 오. 이거 마이크를 하나 잘 채워놔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가 생길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팬클럽이 생겨서. 근데 집합인데요. 네. 집합이기 전에 함수도 있다. 어디 함수가? 그 FT가? FA가? FA는 함수죠. 했나요? 자, 볼게요. 그 일부러 집합이 있는 걸 한번 해봤는데 이제 살다 보면 집합이 나올 거예요. 집합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집합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집합이 나오잖아요. 시그마랑 똑같은데 시그마가 살다 보면 나와요. 시그마를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분분수라든가 지금 급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워지고라든가 1-r분의 a라든가 등비급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비슷하게 그 외적인 부분에서 시그마가 나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시그마 나오면 뭐 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이렇게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딱 이 답변밖에 없어요. 다른 조건 없이 그냥 시그마가 나왔는데 어려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집합이 우리한테 나오면 우린 뭐 할 거냐면 집합이 보통 우리한테 주어진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뭘로 주어지냐면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져요. 지금처럼. 바 x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x바가 아니더라도 그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인데 그게 순서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거저거가 나와요. 그럼 나오는 그 값이 원소들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원소 나열법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원소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이게 조건이에요. 명확한 조건. 바 앞에가 원소고 그래 나는 여기다 x를 쓸 거야. 몇 개인지 모르겠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쓸 건데 근데 그 x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여기 뒤에 있어요. 이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명확해요. 그러면 x가 뭐지?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래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 실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실근이 되는 거예요. 실근. 이해되나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원소의 개수니까 결국은 실근의 개수가 돼요. 이해돼요? 정확하게는 집합이다 보니까 집합은 똑같은 거 동시에 안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집합을 굳이 가져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 중근 같은 경우는 1, 1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두 실근이에요. 원래 두 개로 쳐요. 중근을. 근데 집합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1,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결국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FA가 돼요.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상하죠? 네, 맞아요. 이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그 원소가 지금 여기 X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다른 게 써 있으면 그게 원소예요. 항상 조건제시법은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의 구성이 이렇게 돼요. 바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반드시 원소를 써놔요. 그러니까 이 집합에는 여기 써 있는 것을 담아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조건제시법은 이것을 뭐 미지수로 두든 뭐 어떤 형태로 두고 그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써줘요. 여기가 조건이에요. 혹시 옛날에 확률했을 때 조건부 확률 들어본 적 있어요? 조건부 확률? A 바 B. P가 조건이에요. 항상 바 D가 조건이에요. 그럼 이때 조건은 뭐냐? 이 원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게 조건을 줄 거예요. 그럼 이거 볼게요. 자, 이 집합엔 뭐가 있어요? X가 있을 거예요. 있겠죠? 몇 개인지 몰라서. 서로 다른 X가 여러 개면 여러 개 있겠죠? 근데 그 X에는 조건이 여기 있어요. 자, X는 뭐라고 해요? 이걸 만족시키는 X래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봐왔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결국은 X는 뭘 의미해요? 근을 얘기해요. 그럼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X는 실수래요. 아, 그러면 실수인 근이니까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서 실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집합은 이 방정식의 실근을 여기다 놓을 거예요. 이해될까요? 실근. 그럼 예를 들어 근이 1하고 3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1하고 3이라고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중근이 나왔어요. 2예요. 그럼 2만 쓰겠죠. 만약에 허근이 두 개 나왔어요. 그러면 아쉽게도 실근은 없으니까 공집합이래요. 이해될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원소의 개수래요. 그럼 원소가 두 개 아니면 하나 아니면 빵개겠죠. FA는 빵개 아니면 한 개 아니면 두 개겠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근이 한 개라는 얘기는 중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될까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무조건 중근이에요. 중근이려면 판별식이 0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을 쓰는 문제예요. 유진미 씨 이해될까요? 네. 아니, 돼요, 안 돼요. 지금 말투는 마치 그 쉬운 걸 나한테 물어봐? 저요? 이랬는데. 자, 다시. 이해됐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거보다 이해되냐고요. 이해되는 게 중요해요. 앞뒤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설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고 그러면? 문제 생각하고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 이걸 좀 봐줘요. 그거 문제 생각하고 좋아요. 판별식을 쓰는 문제. 결국 이제 이거의 실근의 개수인데 결국 이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판별식이 0일 때,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흐리게 썼냐면 결국은 A니까 변수가 A니까 A의 범위를 쓰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짝수 공식을 써서 저 2가 붙어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A씨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게 0이 될 때 기준으로 볼게요. 왜 여기를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랑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지만 여기 나오는 숫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쓰게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 2, 3, 1, 1 그래서 마마 결국은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요. 즉 A가 2 또는 3일 때는 1이 되고 그리고 A 0보다 작을 때니까 A가 2하고 3 사이에서는 0이 되고 A가 2보다 작고 또는 A가 3보다 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수는 두 개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거 이해될까요 지금? 정말 놀란 것인가요? 약간 우화가 약간 평소 우화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요. 최소.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2일 때, 3일 때, 2일 때는 1, 3일 때도 1, 이 사이에서는 0, 이 바깥쪽에서는 2,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게 y는 fa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해되게? 2, 3이 2, 3에 3이
2, 3. 네. 아, 저기. 그래? 응. 그래. 0. 여기. 맞죠?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있죠. 이해될까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하고도 불연속인 A는 당연히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하고 3에서 불연속이라고 생각하고 A를 2 더하기 3이니까 이제 5가 돼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은정 씨 이해될까요? 잘 안 돼요?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 이해됐을까요? 됐어요? 그럼 어디서 불연속이죠? 아, 2랑 3. 네. 그래서 2하고 3을 더해서 5가 됐어요. 그러면 자 봐요. 이 식도 안 하고 이 문제 구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이게 식을 해겠구나. 그럼 불연속인 곳은 당연히 어디냐? 판별식이 0 되는 곳이겠네? 그래서 판별식을 아까 썼던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 할 때 결국 두분의 합 5를 써버리면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0이 될 때가 아마 불연속. 왜? 여기는 0보다 작을 때고 클 때고 여기가 작을 때잖아요. 어쨌든 기전은 여기다 뭘 쓸 거냐면 2 쓰고 2 쓰고 3 쓰고 3 쓰는 거는 어차피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국 불연속인 곳은 어디다? 결국은 하나일 때가 기준이 될 거예요. 이 전후로 개수가 바뀔 거니까, 시그널 개수가 바뀔 거니까. 그래서 애초에 구조를 한다면 이렇게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게다가 뭐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짜투리 문제예요. FA랑 GA가 곱해서 연속이래요. 근데 GX가 최고점의 1은 GX예요. G10을 구하시오. 암산할 수 있어요. 뭘까요? 예? 일부러 암산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8, 7, 56. 됐어요. 그거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되게 영양가가 높은 문제였어요. 이게 집합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원소의 개수나 아니면 무언가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원래 이 문제 구조는 어디서 불연속이냐? 어차피 바뀌는 순간 불연속이니까 그럼 바뀌는 순간 판별식이 0일 때를 기준으로 바뀌잖아요. 2차 방식 등에서는.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일 때면 딱 요것만 써서 그걸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게 연속이다 그러면 얘가 두 군데서 연속일 거라고 예측해야 돼요. 2차 함수를 곱해서 둘이 연속이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불연속이구나. 두 군데서. 왜냐면 만약에 얘가 연속이잖아요. 실수해서. 물론 이 문제에서 불연속이 밝혀졌지만 연속인데 다항함수를 곱했다? 다항함수 무조건 연속이잖아요. 연속 두 개 곱했으면 문제가 성립을 안 해요. 당연히 연속이니까. 근데 이 다항함수를 곱해줬는데 이게 연속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두 군데서라고 생각을 예측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이 문제 구조를 보고 이미 들어갈 때 이거 어차피 두 군데서 불연속이겠구나 하고 예측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물론 아니면 수정하면서 가면 되겠죠. 이해될까요? 이게 공부가 계속 돼져서 이게 바로바로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암산을 요구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가야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바로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연습이 진짜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연습에서 많이 나오는. 대략 지금 이해됐나요? 윤지 씨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327번을 해보세요. 320번. 중요합니다. 327번. 종합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계속 반복이에요. 327번.
시면 안 돼요? 7시, 6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y는 1을 그려주세요. 여기에 줄 200. 자, 이제 이 원을 그릴 건데 이 원은 중심이 0,0이죠. 반지름이 몇이죠? 그럼 t가 변한다고 생각하고 t를 좀 작게 한번 원을 그려보세요. 1보다 작게. 자, 교점의 개수 몇 개예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늘리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반지름 몇일 때 1이 될까요? 맞아요.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면 그 다음부터 교점 몇 개가 될까요? 그러면 ft는 써보세요. ft. 그 다음에 늘한 다음에 이렇게 펼쳐서 세 칸짜리를 만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0, 1, 2 쓸 거예요. 0, 밑에다 1, 그 다음에 2. 그럼 언제 0이죠? t가 어떻게 될 때?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t를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할게요. t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1등 t는 우리가 그렇게 써야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를 항상 써줘야 돼요. 2도 써주시고. 자, 볼게요. 이 문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역시 교점의 개수인데 이 둘 중에 역시 t가 변수니까 얘부터 먼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부족한 아니지만 자, t에 따라서 이제 중심이 0,0인데 t를 늘리고 있어요. t를 늘리고 있어요. 아직도 교점이 없어요. 그러다가 교점이 1개, 그다음 바로 2개. 그럼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1에서 불연속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식도 쓰고 그래프도 그리라 했지만 그냥 1이 불연속이 너무 명확해져요. 그럼 여기를 보면 최소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봐주세요. 요거 여기까지 이해됐죠? 1에서 불연속인 거. 왜냐면 1 직전까지 그러니까 좌극한이 0에다가 1일 때 함수값이 1이다가 이거 조금이라도 커지면 2가 됐으니까 함수가 5과 좌극한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얘가 1에서 불연속인데 이걸 하나 툭 붙였는데 1에서 연속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k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왜? x에다 1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f1은 방금 했지만 1이다. 더하면 0이다. 그러니까 뭘 많이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다면 이 유형에 대한 공부가 최소한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 문제를 보고 사실 이 정도만 그리고 끝낼 수 있는 문제죠. 심지어 k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이해될까요? 은진 씨 이해될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 네. F1이요? 1에서 이거는 교점의 개수. Y는 1이라는 우리가 여기가 1 쓰면 여기도 1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의 개수 1이니까 교점이 1개. 이해됐을까요? 좋아요. 이것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금 일부러 다르게 풀어봤는데 원래대로라면 이걸 다시 ft는 하고 안 만나거나 하나 만나거나 두 개 만날 건데 안 만날 때는 t가 0보다 작을 때 원래는 0보다 작을 때가 아니라 t가 1보다 작을 때인데 원래는 t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t 제곱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t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0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그냥 t를 양수라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t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하나겠죠. 반지름이 1로 잡히니까.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t가 1보다 커버리면 반지름이 1보다 커지니까 조금 크게 그러면 교점이 어쩔 수 없이 두 개가 생기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이걸 또 그려보면 1, 마이너스 1, 1 때 1 대 1, 마이너스 1 대 1, 이 사이에서는 0, 이 바깥에서는 2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그럼 1에서 불연속인 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것이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유형이에요. 공부를 아마 하실 때는 이게 떼거지로 있을 거예요. 자이스토리는 이게 떼거지로 있어요. 그래도 여기 너무 적어요. 한 페이지는 너무 적어요. 난이도가 높은 게 너무 적게 있어서 좀 아쉬워요. 떼거지로 풀어야 돼요. 없으면 학습지를 뽑아가지고 떼거지로 풀어야 돼요. 그때는 떼거지로. 지금 2달 안에 끼워 맞추느라고 막 일주일에 한 번에 하느라고 막 넘어갔다 이 짜투리를 다시 모아놓고 이때 이 강조가 들 돼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번씩을 하래요.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 같은데 연속에 대한 개념이 꼭 나와요. 꼬박꼬박 나와요. 물론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나오면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
이 구조를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안 하고 그래프까지 안 그리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문제 푸는 데는 얘를 보면서 아 이거 불연속인 곳에서 얘가 0 만들어주고 1차 함수를 이렇게 붙여줬구나. 어디서 불연속이지? 아, 이래서 불연속이긴데 당연히 이래서 접하니까 그럼 여기 1에서 0 되겠네. 내가 여기다가 1 넣으면 0 되겠네. 1 더하기 k가 0이다.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k를 구하고 1도 너무 쉽게 줬죠. 이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유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 개수 문제는 이렇게 하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계속 연습이 필요한 게 느껴질 거예요. 미적분 급수나 미적분 그 등비급수 쪽 할 때, 아니 등비급수 아니라 극한할 때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이제 f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주고 예를 들면 뭐 t의 아래 2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리인데 이제 지워지고 이게 r이 1보다 클 때 1보다 아래 절대값 1보다 클 때 아래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1대 마이너스 1대. 그래서 이제 f 그 x가 이렇게 나뉘잖아요. 식이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래프로 그려보죠. 뚝뚝뚝 끊겨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애가 또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가 그 다음부터 시작될 수 있거든요. 작년 3월 모의고사 30번이 딱 이랬어요. 물론 미적분이지만. 이 느낌의 것들이 되게 많이 충분히 언제든 나올 수 있다. 뒤에 보면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제 1등급으로 갈게요. 제가 그 서술형 기출은 안 뽑아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74 이런 건 없죠. 번호가 없죠. 374 하나 하고,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이제 마지막 연속에서 딱 이것만 하면 강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쓸게요. 실수 전체 연속 x-1 fx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f1을 구하시오. 이걸 왜 하냐면 이게 힌트예요. 이 다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힌트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볼게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문제 fx가 있는데 식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f1을 구하래요. 그럼 f1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을 넣어야겠죠.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구할 수 있는 사라져요. 마치 아까 그 사이값 정리해서 fx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x였어요라고 아까 했던 그때 여기 1 더하면 0 되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f1을 구할 기회가 없어지죠. 그 느낌이에요. 지금 f1을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x라고!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사이값 정리고 보고 gx는 뭐야? 내 허락 없이 gx 쓰지 마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맞아요. 1 넣으면 0이 되니까 없어지죠. 근데 원래 이 문제는 1 넣으면 여기가 0 되니까 a가 나와요. 원래.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이렇게 지금 내용 너무 중요해요. 이찬 씨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속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제일.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한 5번, 6번 정도 얘기했잖아요. 한 4일 정도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너무 중요해요. 이걸 4일 동안. 너무 중요해요. 하다가 자 10분 쉬는 시간 하고 다시 쉬는 시간 시작할게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4일 정도? 자, 4일 후 점점점. 자, 4일 지났어요, 지금? 충분히 이제 지겹죠? 중요하다고 느끼고 봐요. 뭐 해야 되죠? gx. 아니에요. 6 전체는. 아니에요. 네. 뭐가요? 이걸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fx는 할 거예요. 그럼 내가 fx 한다는 건 이걸 넘기겠다는 거죠? 넘긴다는 건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약간 위에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왜 이렇게 하죠? 1일 때랑 아닐 때랑. 맞아요. x가 1이 아니어야지만 나눌 수 있어요. x가 이걸 우리가 넘겼다는 거는 양변을 x-로 나눴다와 똑같은데 x-를 나눌 건데 x처럼 변수가 있을 때는 이게 변하다 자칫 잘못하면 0이 될 수 있는데 0으로 나누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1은 아니라고 해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1일 때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왜? 구하라고도 했고 왜 있다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완벽해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구간에서 함수값이 있을 거니까 1을 넣었을 때 값이 있을 거예요. 비록 여기에다가 쓸 수는 없지만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그걸 F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그걸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연속이니까 그러면 1에서도 연속이 되는데 잠깐 1이 아닐 때 이기고 1이 이걸 때 이거라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극한은 우리가 이걸 써야 되겠죠. 1로 보낸다는 건 1에 가까워진다는 건 1이 아니라니까 1이 아니면 이걸 쓰시오. 그래서 x-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인데 이게 연속이다 보니까 뭐랑 같아야 돼요? 이게 이름이 극한값이에요? 함수값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구하면 된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1을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가 밑에가 지금 0이 됐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위에도 0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a가 마이너스 3에 가까워져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a가 마이너스 3 위에가 인수분해가 돼서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3이 되고 밑에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얘랑이 약분이 돼요. 왜 약분이 된다고요? 1로 가깝게 간다는 건 1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상관없어요. 약분도 분이라는 단어가 나누기 있거든요. 그 나눠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라하게 뭐가 된 거예요? 이만큼이? 자, 그냥 바꿀게요, 식을.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1로 가깝게 보면 뭐가 돼요? 4. F도 4여야지만 1에서 연속이 되겠죠. 단순한 문제지만 그래요. 하지만 재미를 느끼면서 동시에 이 깊은 중요도를 느껴야 돼요. 지금 오늘 한 것 중에 사이값 정리가 압도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건 걔네 유형만 익히고, 왜냐면 그 자체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골치 아픈 거라서 아마 초고난이도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적절한 난이도의 것도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게 다예요, 사실. 그 정도는 다시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까 했던 거 그래프 있잖아요. 교점의 개수 문제, 그리고 여기서 불연속일 때 2차 함수를 곱하거나 1차 함수 곱해서 연속이 된다 할 때 나오는 거 중요하다 했죠. 많이 나와요. 기본이에요, 기초. 공부를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돼줘야 되는 거죠. 최소 지금으로서는 이 많은 진도, 수원수도 진도를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에 시간을 쓰고 숙제하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안 돼요. 단계를 계속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돼줘야 되고 반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량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많은 내용을 수학자들은 예전에는 천재들만 배우던 이 내용들 우리는 시간이 흘러 현대인들은 이거를 후룩 한 번에 해가지고 해야 되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안 배우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래요. 인도? 자, 그거랑 상관없이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순위를 매기잖아요. 이게 제 생각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정말 여기저기서 슥슥슥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 전에 풀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근데 이 문제가 오래 걸려요. 392번 해볼게요. 네. 네, 392입니다. 392. 잘 찾아보세요. 고난도에 있는 392. 그리고 이제 마지막 퀴즈 때는 로레 정리, 평값 정리는 사실은 그냥 거의 외우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몇 개를 보고, 역시 거기서도 392. 풀어본 적이 없다면 이건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아마 저는 못 풀 거라고 예상하지만 또 모르죠? 좀 불타오르지 않나요? 제가 못 풀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저의 예상을 보기 좋게. 그게 뭐죠? 아, 근데 기합을 넣는 줄 알았어요.
네. 좋아요. 그런 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뭘까요? fx가 3, 3인데요. 맞아요. 곱했을 때 2차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g가 0일 때 1이거든요. 네. 곱했을 때 2차가 되려면 네. g가 3차에서 그 fx를 2차로 곱해서 2차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네. 그럼 분모에 네. 0을 넣을 수가 없는데요. 왜요? 밑에 x가 인수로 있다고요? 그건 모르죠. 좋아요. 역시. 질문하다 깨달았군요. 뭐라고요? 네. 설마 쌍욕을 한 건 아니죠? 아니 연락 짜증난데. 연락 짜증난다고요? 마이크를 채워야겠어. 마이크를 채워서 세상에 창피하게 하세요. 이제 전 세계 연락 짜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선생님 이거 풀어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세요. 네, 거의 완벽하게 풀고 있어요. 그럼 되게 완벽한데? 지금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로 가고 있어요. 그 뒤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훌륭해요, 지금. 딱 해야 될 거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반면, 비교하면 어떻게 쌤 열심히 풀고 있는데. 알았어요. 열심히 풀고 있었군요. 가이드를 주는 거죠, 가이드. 열심히 다른 곳으로 달려가면, 맞아요. 그냥, 근데 일부러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방향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방향이 있다. 근데 방향의 근거가 있는 방향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분명히 방금 힌트를 드렸었어요. 방금 문제 썼다 지웠지만. 물론 그걸로 답이 구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훨씬 어려운데, 그러나 그 시작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고민해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수능에서 나왔고. 근데 어쨌든 기본기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그거를 써야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구성을 해버렸어요. 만든 사람이. 설마? 답은 조금 진짜 어려워서 그 중간 과정까지만 해도 돼요.
오케이. 좋아요.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아, 훌륭하다, 훌륭하다. 맞아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를 고민 끝에. 지금도 빨리 한 거예요. 원래는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힌트를 줬다는 얘기는 아, 이렇게 식을 써서 가야겠구나. 까지 확신이 없어도 믿고 거기까지 가줘야 그다음부터 이제 기회가 생겨요. 근데 그다음도 어려워요. 네, 좋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잘 했지만, 어, 이런 말이랑 최소값? 심지어 F1이 자연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상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마지막 단계 가기 위해 정말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최소값과 자연수가 아주 조그마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어려워요. 분명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식을 쓸 수 있냐 없냐 때문에 일단 우리가 풀어보는 거니까 좋아요. 그런 되게 중요한데 어저께 이제 재수하는 친구가 이제 옆에서 풀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수업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하면서 결국 그 친구가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를 막 칠판에서 하면서 하고 있어 같이 보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 친구에게 어쩔 수 없이 개연성을 높여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제곱 없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도해 보는 거죠. 어,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는 가만히 있고 논리적으로 와서 나를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가보는 거죠. 이런 거 아닐까? 확실치 않지만 그리고 나도 확실하지 맞진 않지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까라고 넘겨짚는 게 이제 필요한 단계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추정한다, 추측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간 곳은 완벽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연속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서 진행하고 좋았고 어차피 인수가 있으니까 지워지고 하는데 그 다음은 난이도를 내게서 넘겨 짚어야 돼요. 지금 이 얘기 왜냐면 방금 얘기한 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얘기한 완전 없이는 단어가 완전제곱 없이 의미가 있다고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딱 맞진 않아요. 네, 얘기했어요. 나이스. 좋아요. 오케이. 완전제곱식 안 썼는데요, 저? 그럼 뭐 썼어요? 그냥 1 넣은 건데요? 좋아요. 근데 이 부동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이거요? 네. 자연수니까요. 네. 자연수인데 왜? 자연수요. 자연수인데 그게 그래야 된다고?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좋은 착안이에요. 근데 이거 했던 게 와달라고 쓴건 아니었어요. 그냥 와주세요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뭐 상관없어요.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사실 더 드리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처음 푸는 사람이 이걸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수학자의 길을 걸을까? 뭐 이런. 자, 어려운 문제인데, 어디가 어려운지 한번 볼게요. 일단 근데, 이 구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나 그게 궁금하겠죠? 그게 어려운 포인트가 뭔가? 그것도 공부해서 쌓여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건 이거예요. GX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연속이라고만 소개했어요.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둘이 입장이 달라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정말 많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한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냐면 보통 완벽하게 구하게 돼요. 완벽하게.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때. 지금 여기 보면 F1은 자연수라고 하고 G2의 최소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FX에서
한 개의 미지수 정도는 우리가 끝끝내 못 구해요. 하지만 이 한 개의 미지수에 부등호가 어딘가 걸릴 거예요. 두 번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계속 비슷한 패턴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gx에 대해서는 fx도 물론 연속이죠. 3차라고 했으니까. 근데 조금 더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왜? 다항함수. 게다가 거기서 3차. 게다가 최우창 1이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fx는 우리가 fx를 완벽하게 다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미지수 한 개 정도를 모르고 최대 치수를 물어볼 때 한 개 정도 모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부등호가 걸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줬을 때 그런 결말이 맺는다라는 거 어느 정도 알게 될 거예요. 풀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비슷한 요 레벨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고 근데 다시 그럼 상대적으로 gx는 뭐밖에 안 줬다고요? 연속이라는 조건밖에 안 줬어요. 그럼 gx는 뭘까요? 예를 들어 fx랑 gx 곱해서 2차가 이게 3차인데 그럼 이거는 x 1차분의 1이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gx에 대해서 뭘 생각하면 안 돼요. gx는 연속이고 gx가 이런 형태의 거나라고 넘겨주는 거 되게 위험해요. 아까 넘겨치 푸라고 했지만 일단은 넘겨지 않고 진행해볼게요. 어떻게 푼다? 두 분 다 잘 썼지만 gx는 fx분의 xx 플러스 1이라고 쓸 건데 3이라고 쓸 건데 단 이렇게 돼야겠죠. gx가 혹시나 0이 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요 힌트 아마 이거보다는 이게 먼저 썼을 건데 우리가 여기다 0을 쓱 집어넣으면 모든 실수 x 성립하니까 0을 넣어도 되고 0을 넣었을 때 1이니까 우리가 0을 넣으면 아 f0이 결국은 0이 되죠. 왜냐면 여기 0 넣으면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f형이 0이라는 걸 알아듣고 근데 얘가 3차니까 fx는 모든 x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다 만들어지거나 미지수 하나 남기고 다 구해질 건데 그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fx는 x 세제곱 더하기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인수가 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이브리드 일부분은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나머지는 2차식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밀도 있게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거예요.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밀도 있게 우리가 할 수가 없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원도 하고 여러 가지 시그마도 하고 막 수열도 하고 등차 수열도 하고 별의별 걸 다시 정리하는 했지만 또 공부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여기를 밀도 있게 할 건데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더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고 그런데 어쨌든 0 넣었을 때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최소 인수 하나는 알았죠. 그게 x죠. 그러니까 우리는 fx를 이렇게 쓸 거예요. x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쓸 거냐? qx라고 쓰면은 안 되죠. 왜? 분명히 최고차는 1, 3자였으니까 여기를 2차식 형태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ax 플러스 b. 보통 이렇게 쓰죠. 물론 다른 문자를 써도 상관없어요. pq를 써도 되고 cd를 써도 되고 상관없지만 이렇게 써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일단 하나 후보를 넣어야겠죠? 0이 아닐 때. 왜? 우리가 0에서 0 되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 여기가 또 0 될 수 있죠? 모르죠? 그러니까 잠깐 남겨둘게요. 그럼 이렇게 쓰되, 은정 씨가 되게 잘했는데 이걸 바로 나눠버렸어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이렇게 쓴 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 역시 임시도 똑같이 이제 나눠 썼죠. 결국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 보면 다른 식을 쓸 수 있죠. 우리가 여기다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3을 넣고 근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가 0이 되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0이 되죠. 맞나요? 자, 볼게요. 우리가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볼게요. 그럼 f 마이너스 3 곱하기 g 마이너스 3은 0이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0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얘가 0이 아니어야 얘가 0이에요. 아니면 둘 다 0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이해되나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발생해요. 얘가 0이냐 아니냐예요. F3이 0이냐 아니냐 아니면 F-3이 0이냐 아니냐 우리가 반대로 했군요. G-3이 0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두 분 다 여기다 0 넣어서 B 구했잖아요. 그렇게 했죠. 0 넣어서 0 나온다고 0 내서 마이너스 3 넣어서 0 나온다고 하고 B를 구했다. 아니죠. 이게 힌트가 또 있나? 이걸 썼군요. 이거 G0은 1.
이걸 써서 여기가 3인 걸 구했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3이라는 거를 구했어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다시 여기를 쳐다보면, 그래서 분명히 마이너스 3을 넣으면 0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최소 둘 중에 하나는 0이어도 둘 다 0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gx인데, 그러니까 x를 지운 건 좋았지만 어쨌든 gx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gx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gx를 다시 식을 써면 gx에 대한 힌트가 여기까지 모아졌어요. x,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이걸 구해서 끝낼 수도 있지만 최소값이라는 단어는 잘 생각해보면 fx가 완성이 되면 g2도 결정이 될 거예요. 뭐 이해될까요? gx가 식으로 다 완성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2 넣고 2 넣고 2 넣고 2 넣으면 여기 값 결정되죠? 2 곱하기 5고 여기서 2 넣으면 값이 이게 만약에 a가 결정됐다면 결정되겠죠? 그럼 g도 결정되는 거예요. 최소값이란 말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 우리는 a를 끝내 구할 수는 없대. a와 관련한 범위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면 정말 완벽해져요. 근데 a에 대한 범위다? 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잠깐 완전 제곱식을 얘기했는데 판별식이 우리가 부등호를 쓸 수 있죠. 이 얘기가 뭔지 여기 이제 어려워서 이다음부터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앞에 막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난이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더 설명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이 된다며로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f에다 우리가 마이너스 3 넣는데 0이 된다? 그럼 fx가 현재 x를 인수로 갖고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3도 인수로 갖게 되잖아요. 만약에요, 가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럼 하나 더 있겠죠, 인수가. 그러면 얘랑 얘가 여기 써졌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써볼게요. gx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3이 있었고 밑에 x 플러스 3이 있으며 어떤 인수 1차식이 하나 생기겠죠? x 플러스 k라고 해볼게요. x 플러스 k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랑 약분되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는 연속이라고 했는데 x가 마이너스 k가 될 때 이거는 무한대가 돼버려서 해결이 안 돼. 불연속이 돼요. 근데 1인 거 아니에요? k가 1이라고요? 아니. 써볼까요? k가 1이라고요? 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겠죠. 다시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x가 0이 아닐 때 1이라고만 예상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마이너스 3에서 0 됐으니까 분모 0 되니까 gx는 아닐 때라고 써야겠죠.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넘길 때 이미 얘가 0 되는 곳이 세 곳이 있다면 세 군데서 아니라고 해준 다음에 만약에 1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예시를 등기 좋았던 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요? f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이렇게 있겠죠. 세 개가.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이해될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위에 지금 얘가 지우고 약분한 건 좋아요. 그럼 이 친구가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2차인데 얘가 3차예요. 근데 얘가 0 되는 곳이 세 군데 있으면 얘는 0 되는 곳인데 인수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끼케야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두 개를 약분해요. 그러면 분명히 gx 여기다가 이제 gx를 극한을 마이너스로 보내볼게요. 그럼 이거 뭐 돼요? 무한대 돼버려요. 그럼 이쪽에서 함수값이 있든 말든 이거는 연속이 될 수가 없고 gx는 여기서 갑자기 무한대가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되나요? 만약에 아까 얘가 0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봐요. 0 되는 곳이 얘가 만약에 x가 있을 때 여기 서로 약분했죠. 약분해야만 돼요. 그래야 연속이 돼요. 그리고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x 플러스 3 인수로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가져도 되지만 갖는 순간 뭐가 생겨요? 또 다른 인수가 생겨야 돼. 이건 3차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럼 그럼 1이 아니라 얘랑 똑같이 3으로 쓸까요? 중근 아까 완전 제곱식 3이라고 써볼까요? 그래도 약분하면 역시 남아요. 그럼 얘 또 무한대 돼요. 이 소리는 뭐냐? 결론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저는 이해가 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허근을 가져야 돼요. 더 이상 0 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 0 되는 게 있다면 두 개가 될 거예요. 중근도 두 개죠. 위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건 두 개까지는 까줄 수 있어요. 약분을 해줄 수 있지만 더 이상 약분해서 얘가 0 되는 곳이 하나라도 남으면 분모가 0 된다는 얘기는 이 값은 무한대가 되는데 무한대가 되면 연속일 수가 없어요. 함수값이 받아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연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힌트가 혹시 있느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최소값은 부등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했는데 이걸로 유추를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레벨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형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돼야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어려워요. 다시 고민해보고 다시 풀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한 3번까지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정도.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기출을 외우는 게 아니라 풀면서 계속 이래서 여기 이런 걸 쓰는 거가 계속 연습이 되면 그 흐름에 맞게 문제들이 나와요. 이 정도를 풀 수 있으면 수능에서 이 레벨의 문제를 풀 수 없을 수 있죠.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보다 조금 낮은 레벨은 이제 확실히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해줘요. 결론이에요. 판별식 0보다 작다는 판별 써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그럼 a는 넘어가니까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돼요. 근데 a가 자 f1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다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2 3이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4 더하기 a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a는 최소 마이너스 4보다 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어쨌든 정수가 되겠죠. 정수 조건이 붙어요. 이 될까요? 부등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 조건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G2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G2를 구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G2는 여기다 2 넣으면 5, 2 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3이 됐어요. 자, 얘의 최소를 원하는데 얘가 최소 되려면 A는 최대가 돼야겠죠. 그럼 A의 최대값은 2루트 3보다 작은 2루트 3이 루트 10이니까 루트 12는 3. 얼마겠죠? 루트 9보다 그 루트 16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A가 가능한 최대치가 3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쓰면 그게 답이 돼요. 를 다시 복습해 보세요. 이제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거의 막판에 와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부족했거니와 이 레벨이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소화하기에 레벨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엄청 중요한 유형들을 아까 교점, 그래프 교점부터 해가지고 연속인 거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냐면 앞에 뭐가 붙어있을 때 나누기 하면 0이다 0이 아니다를 쓰는데 다행히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잘했어요. 이 시까지 여기가 지워진 시까지 써서 여기 3까지 썼다는 거에 일단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보여드렸지만 보면서 얼핏이라도 지금 이해됐다? 오케이 됐으면 이제 본인 풀이를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물어봐도 돼요. 당연히. 여러 가지로. 저는 여기에 이유를 계속 붙여서 얘기했지만 사실 어느 일정 난이도 이상이 되면 이유를 붙이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완전 제곱식? 이라든가 아니면 최소값 그럼 부등호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자연수랑 이 최소값이 왜 잘 맞냐면 자연수는 x가 실수인데 3보다 작다 하면 x값이 최대값이 뭐냐 그러면 없어요. 2.99999, 2.99999, 2.99999 x가 자연수가 아니라면 정수 조건이 없으면 x가 실수면 3보다 작은 실수가 뭐냐 그러면 없다예요. 답은 2.999999999 보다도 더 큰 게 있잖아요. 최대값. 근데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최소값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정수예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안 쓸 때로 최소값이 뭐냐면 2로 딱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자연수에다 최소값이 서로 융합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에 문자 하나 나왔을 때는 여기 판별식이 아니라 부등식이 하나 생기면 좋은데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등식이 판별식인 거죠. 2차식 형태에서. 근데 판별식이다? 왜 판별식 얘기가 나왔지? 여기가 0 되는 값이 혹시 없나? 허근을 갔나? 만약에 있으면 중근을 가져도 인수가 2개 걸리니까 이 위에가 약분하더라도 밑에 어쨌든 x 1차식이 남고 그러면 모든 x에서 연속이 있는데 그 x가 딱 이걸 0 만든 x가 들어오는 순간 분모가 0 되면서 무한대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연속이 깨진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구조의 문제다. 그래서 꼭 다시 복습을 해봐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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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f-m이 그러면 0이 아닌 거죠. fx는 지금 0 되는 게 하나밖에 안 났어요. 0밖에. 그래서 이제 얘가 자동으로 0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왜 g-하면 굳이 안 따졌냐면 fx가 형태가 만들어지고 fx에 좀 관심을 갖고 결국 이제 일부러 이게 안 되는 걸 왜 했냐면 뿌리가 이제 전 사실 결과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했겠죠. 제가 이렇게 풀이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류를 보여드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라고 얘는 귀류법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자 오류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라고 확정을 짓게 해서 이렇게 진행했고 여기를 가정을 이걸 먼저 했다면 이걸 먼저 해서 진행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G-3이 0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fx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이제 열려버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등하게 놓고 보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쪽으로 갔을 때는 뭐 확정이 안 돼. 근데 이쪽으로 하면 확실히 오류야. 그럼 그쪽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게 이 자체가 우리가 풀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풀어도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레벨도 엄청 높거니와 그렇다고 상상 못할 내용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넘어가지도 않아요. 항상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나올 수 있다. 재밌어요. 그죠? 근데 이 재미를 느끼려면 어때야 돼요?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기본 레벨의 공부를 다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완벽하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할 때 또 괴롭게 공부하겠지만 훨씬 나아지겠죠. 그리고 또 공부하면 훨씬 나아지겠죠. 그리고 또 공부하면 훨씬 나아지겠죠. 그래가지고 막 4번, 5번 수능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좋다 싫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4번, 5번 수능을 보지 않고 마치 4번, 5번 수능을 본 것 같은 효과를 내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개념적인 기본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수준 난이도의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쌓아가야 돼. 두 가지가 같이 결부돼야 이런 문제를 시험에서 풀 수 있죠. 그러면 진짜 못 푸는 문제를 빼고 나머지를 다 풀게 되면 그게 아마 1등급 정도가 될 거예요. 이 문제를 아슬아슬하게도 풀 수 있다면 1등급 되죠. 근데 이제 현역,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강사가 아니라 수험생이 이 문제를 맞춘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의 개연성이 필요해요. 일부까지는 어디까지 끌고 가냐는 여기까지는 그래 이런 건 이렇게 하기로 돼 있지라는 진짜 기본 베이직한 개념들 강조된 내용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어떤 사람은 그 다음은 머리의 영역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머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이제 좀 경험치가 쌓여서 사고가 확장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게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거는 머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진짜 공부 양으로 극복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분명히 그 부분이 훈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괜히 어떠한 스킬들이라고 불리는 이걸 안 배우면 손해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사고하는 훈련이 확장이 되면 최소 이제 방향성이 바뀐 수능에서는 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는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소 제 기준에서.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가 너무 되게 상징적인 문제여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잠깐 쉬고 마지막 표 시작해요. 마지막 표는 되게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